2015년 윈벌던 세컨드 라운드에서 라파엘 나달은 자메이카 출신 독일의 더스틴 브라운이라는 선수를 만난다. 그런데 천하의 나달이 이 브라운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3대1로 패하고 만다. 브라운 선수는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의 종종 트릭샷으로 관중을 즐겁게 하는 변칙에 능한 선수다. 더스틴 브라운이 나름 유명해진 것은 나달을 2번 만나 모두 이기는 이변을 낳았고, 또 한 가지는 투어 생활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캠핑카로 다니는 선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톱 랭커와 종이 한 장 차이의 실력이지만 수입과 경제적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미국 매체 포브스가 지난 19일 2024년 전 종목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를 발표했다. 여자 전체 1위를 테니스 선수인 미국의 코코 고프가 3,440만 달러 약 498억 원로 전체 1위에 올랐다. 10위 오른 선수들을 보니 골프 선수와 스키 선수도 있는 반면 놀랍게도 4위에서 9위까지 모두 테니스 선수라는 점이다. 중국의 정친원, 아리나 사발렌카, 오사카와 영국의 라두까지 포진되어 있다. 남자 선수에는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4,230만 달러 약 560억으로 테니스 선수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노박 조코비치로 수입이 3,720만 달러로 현 세계 1위인 얀니크 신네르는 2,660만 달러로 전체 5위로 집계되어 있다. 테니스라는 종목으로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사실 대표적인 로저 페더러는 개인 전용기로 전속 요리사와 스포츠 닥터, 코칭팀, 가족과 함께 고급 호텔에서 묵으며 관광까지 하는 투어 생활을 했다. 반면 당시 100위 최고 랭킹 64위였던 더스틴 브라운은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호텔비나 기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캠핑카에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내가 테니스 선수였다면 페더러 쪽일까 아님 브라운 쪽일까? 사실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스폰서 계약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최고의 선수와 낮은 랭킹의 프로 선수 사이의 수입 차이는 엄청나다. 예로 2018년에 로저 페더러는 7,720만 달러 약 920억 원을 벌었다. 그 수입 중 무려 6,500만 달러 774억 원은 후원 계약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세계 98위인 안드레 오지는 상금으로 30만 달러를 벌었다. 페더러와 안드레 오지의 1년 수입을 비교하면 페더러는 안드레 오지보다 약 255배 수입을 올렸다. 테니스 선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만으로 풀타임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상위 100위를 벗어난 선수는 ATP 챌린저 대회나 ITF 대회에 출전해 경비도 충당 못하는 상금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테니스 동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인데 상위 100위 밖에 있는 선수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안드레 오지 같은 선수가 상금으로 1년에 3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세금, 호텔과 항공 등 여행 경비, 장비, 비용 스트링과 수리비 및 코치와 트레이너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기껏해야 5만 달러 약 6천만 원에 불과하다. 사실 보통 세금을 제외한 평균 60에서 80%를 실제 수입으로 보면 된다. 이 상금으로 동행한 코치와 배분하고 트레이너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호텔비와 항공료, 식대 등 체재비는 모두 선수가 지불한다. 따라서 선수는 60%에서 80%로 받은 상금에서 이 비용이 충당된다. 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게 되면 세금을 제하고 700만 원이 손에 쥐어지고 그 가운데 코치 몫으로 상금의 15%인 150만 원, 트레이너에게 일비, 호텔 방값, 항공료를 제하게 되면 사실상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거나 적자가 된다. 그래서 100위 내에 있더라도 스폰서의 후원이 없으면 투어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렵다. 토너먼트의 우승자는 아래와 같이 차등의 상금을 받고 있다. US 오픈 메이저급 대회에서는 최고 3,850만 불을 받을 수 있으며 단 104위 이내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챌린저급 대회에서는 최고 21,600불 받을 수 있으며 80위에서 200위 안에 있는 선수에게 기회가 있다. 퓨처스급 대회에서는 최고 3,600불을 받을 수 있으며 500위에서 1,500위 선수에게 주어진다. 이 정도만 해도 세계를 여행하고 테니스를 하는데 그리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순위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는 1년 내내 뛰고 집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나 적자가 날 수 있다.
100위 내에 들면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 상위 50위 안에 있는 선수는 연간 50만 달러, 상위 20위에 들면 1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 톱5가 아니면 남자 선수들에게는 스폰서 계약이 거의 없는 편이라 상금 수입 외에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중간급 플레이어 10위에서 50위는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50위에서 90위 선수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90위 미만의 선수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100위 미만의 선수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테니스는 매혹적인 스포츠인 건 사실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 중 90명만이 생계 수치상을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가 테니스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 테니스 선수였다면 밥은 먹고 살고 있었을까? 예체능은 직업이 아닌 취미일 때 희극이지만 직업이 되었을 땐 비극일 수 있다는 얘기다. 100세를 논하는 지금 건강 차원에서 테니스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며 즐거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코트 유형에 따라, 라켓에 따라, 스트링 텐션에 따라, 그리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둥근 공에 미학이 있는 테니스는 어렵지만 그만큼 탁월한 재미를 선사해준다. 전 세계 1억이 넘는 테니스인들이 재미있게 건강을 유지하며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2024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라파엘 나달은 프랑스 오픈 14승을 포함한 그랜드 슬램 대회 22승, 올림픽에서 2번의 금메달 획득, 역대 6위인 세계 1위 제위 209주 등 숱한 기록을 남긴 레전드다. 하지만 테니스 인생이 순조롭지 않았으며 잦은 부상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뛴 어느 경기에서나 긴장했다. 긴장이 가시지 않았다. 경기 전날 밤에는 매일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했다. 테니스를 완전히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달이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우린 적어도 심리적 지능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테니스를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코트에서라도 풀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극과 극의 테니스 선수들의 천태만상을 보며 나름의 중심을 잡고 테니스를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겨울이 시작된 만큼 웜업을 철저히 하고 필수 동작, 스플릿 스텝을 지키며 부상을 방지하며 즐거운 겨울철 테니스를 해보자. 오늘도 공감의 구독이라는 서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